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평균 5천만 원 이상을 날리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 창업, 프랜차이즈 가맹, 각종 동호회 회비까지 퇴직금 받아서 3년도 안 돼서 바닥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바쁘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죽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은퇴 후 창업하거나 과도하게 활동한 그룹의 평균 수명이 여유롭게 생활한 그룹보다 평균 4년 짧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동호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몸을 망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은퇴했는데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친구들은 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놀면 게으른 사람 같다. 자식들이 나를 한심하게 볼 것 같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을 모두 앗아갈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살 어르신은 은퇴 후 불안감에 무인 카페를 열었습니다. 7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65살 어르신은 골프, 등산, 봉사동호회 5개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1년에 회비만 600만 원, 식사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2년 후 통장은 텅 비었고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인천에 사는 70살 어르신은 친구 따라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에 가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다가 2년 만에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그냥 놀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음의 평화도 잃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은퇴 후 5년 이내 창업자의 85%가 실패합니다. 평균 손실액은 4,500만 원입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우리 사회가 은퇴자들에게 계속 불안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는다. 뭐라도 해야 건강하다. 노후에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65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생률이 40% 낮아진다고.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마음 편히 쉬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진 시간입니다. 20, 30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치이고 40, 50대는 육아와 노부모 부양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있는 여러분은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는 그냥 노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노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은퇴 후 7천만 원을 날리고 건강까지 망가뜨린 후에야 깨달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사는 67살 김동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30년간 중견기업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 이순희 씨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 송도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자고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는 거 아닌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동철아, 너도 뭐 좀 해봐. 놀고만 있으면 금방 늙어. 요즘은 무인 카페가 대세래. 사람도 안 쓰고 돈도 잘 벌린대. 김 씨는 그 말에 혹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무인 카페 창업 성공 사례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 중 7천만 원을 들여 송도 신도시에 무인 카페를 열었습니다. 권리금 2천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커피 기계와 냉장고 등 설비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커피 원두와 우유, 일회용 컵 등 소모품 비용이 매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월세 15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 40만 원이 매달 나갔습니다. 청소는 직접 할 수 없어서 청소 아주머니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커피 기계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고장이 났고 수리비만 한 번에 20만 원씩 들었습니다. 지역 카페 앱, 광고비, 전단지 제작비까지 합치니 한 달 순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한 7천만 원 중 절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엔 동호회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동호회, 독서동호회, 사진동호회, 봉사동호회까지 4개나 가입했습니다. 등산동호회는 한 달에 2번 산에 가는데 매번 교통비와 식사비로 10만 원씩 들었습니다. 독서동호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회비 3만 원에 책값 2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사진동호회는 카메라 장비를 새로 사느라 200만 원을 썼고 한 달 회비도 5만 원이었습니다. 봉사동호회는 회비는 없었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한 달 회비만 합쳐도 20만 원이 넘었고 각종 모임 식사비까지 합치면 50만 원은 거뜬히 넘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일에도 쉴 틈이 없었고 주말에도 모임에 나가느라 바빴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은퇴하셨으면 쉬셔야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을 것 같아서 그래. 큰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아빠 시간이에요. 그냥 쉬셔도 돼요. 놀아도 되고요.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30살부터 65까지 3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명절에도 야근했습니다.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서 써본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동호회를 정리했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은 과감히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평범한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주는 편안함이 가장 컸습니다. 석 달 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혈압이랑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스트레스를 줄이셨나 봐요. 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루를 정합니다. 김동철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은퇴 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활동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느끼는 불안감을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늘 무언가를 생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30년,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그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일을 멈추면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의 위기라고도 부릅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가장으로 생산자로 살아왔는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혼란이 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1년 이내에 80%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실패하거나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겉으로는 활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입니다. 진짜 문제는 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말합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삶은 새로운 것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다고 오히려 지금 가진 것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바쁘게 활동한 그룹과 특별한 목표 없이 여유롭게 생활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5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유롭게 생활한 그룹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와 성취에 대한 압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활동한 그룹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비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했는가? 저것은 달성했는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60대 이상 노인 1,5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바쁘게 활동한 그룹보다 여유롭게 생활한 그룹이 오히려 평균 수명이 4.3년 더 길었습니다. 치매 발생률도 30%나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40%나 낮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트레스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활동하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고,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갑니다. 등산 동호회를 다니면서 무릎 관절이 상하고 골프를 치면서 허리를 다치고 과도한 활동으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반대로 여유롭게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수치가 높아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노년기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활동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깊고 진실한 몇몇 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모임에 나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너 명의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독과 같고 진실한 관계는 약과 같다고. 김동철 씨가 4개의 동호회를 다니면서 더 외로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회비를 내고 모임에 나가고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체면을 유지해야 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년에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평온하게 사는 것이 건강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70이 되면은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기대, 친구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도덕과 규범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내 마음을 따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고. 마음의 평온은 어디서 올까요? 바쁘게 무언가를 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진짜 행복이 옵니다. 김동철 씨가 모든 동호회를 그만두고 단순한 일상을 살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활동을 멈추니 스트레스가 줄었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몸이 편해졌고,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평온해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쉬고 내 마음이 편안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돌아보십시오. 혹시 억지로 무언가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기 싫은데 의무감에 나가는 모임이 있진 않나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년에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활동을 빼고 불편한 관계를 빼고 과도한 욕심을 빼는 것. 그렇게 단순해질 때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는 것 말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놀 수 있는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김동철 씨와 같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억지로 일하지 마십시오. 김동철 씨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30년, 40년을 일하며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싶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완전히 무너진 생활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둘째, 건강은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동철 씨는 모든 동호회를 그만둔 후에도 딱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등산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하루 3,000보만 걸어도 건강 유지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3,000 보는 시간으로 약 30분입니다. 아침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 몇 가지만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 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 10번씩만 해도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입니다. 6개월마다 기본 검진, 1년에 한 번 종합 검진을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새롭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흐름을 만드십시오. 김동철 씨가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인 카페를 운영할 때는 밤늦게까지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동호회를 다닐 때는 일정에 쫓겨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단순한 습관,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낮 동안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점심과 저녁도 정해진 시간에 먹으십시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가볍게라도 드십시오.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 기능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십시오.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생활 리듬이 깨집니다. 이런 단순한 습관이 마음을 가장 안정시켜 줍니다. 넷째,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에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에 쫓기고 가족 일에 쫓기고 집안일에 쫓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했던 일은 무엇인지,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지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만나면 오래 곱씹어 보십시오. 메모해두 다시 읽어 보십시오. 사색은 특별한 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불안과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김동철 씨는 4개의 동호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계속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한 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비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저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명의 친구가 4개의 동호회보다 더 큰 위안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가 밝혔듯이 노년의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에 수백 개 저장된 번호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년 이상 연락이 없거나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과감히 지워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모임도 정리하십시오. 안 가면 서운해하겠지 하는 의무감으로 나가는 자리가 있다면 그만두십시오. 그 시간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과 깊이 대화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도 없는 것과 같다고. 많은 곳에 얼굴을 내미는 것보다
한 곳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 서너 명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심을 나누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바쁘게 사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단순하게, 평온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놀아도 괜찮습니다. 아침 햇살을 느긋하게 맞이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천천히 산책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부러워하는 특권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70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십시오. 김동철 씨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루를 정합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빈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이 5가지 중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억지로 일하지 않기. 2번, 건강 유지하기. 3번, 규칙적인 생활 흐름 만들기. 4번, 사색하는 시간 갖기. 5번, 관계 정리하기.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여러분께는 실천의 시작점이 됩니다. 요즘 60, 70대는 골프, 테니스 안 하고 이것 한다. 노후 최고의 취미생활 압도적 1위. 노후 지혜, 노년의 삶.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 행복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혹시 돈을 많이 쓸수록 더 행복했습니까? 요즘 60, 70대들이 내린 결론은 놀랍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골프보다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들고 걷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골프 회원권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고급 자전거 판매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는 회원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운동화 판매량은 2배로 뛰었고 복지관광 걷기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넘쳐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0, 70대들이 깨달았습니다. 비싼 취미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퇴직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래서 골프를 배우고 비싼 자전거를 사고 명품 운동복을 갖춥니다. 처음엔 신납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즐거워야 하는데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번 달은 또 얼마나 썼나? 다음 달엔 좀 줄여야 하나?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기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브랜드를 입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입고 저 사람은 저런 곳에 가는데 나는 돈이 부담되네.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골프를 치러 가려면 새벽같이 일어나
먼 곳까지 가야 합니다. 라운딩 한 번 하고 나면 이틀은 몸을 추슬러야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합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회원권도 샀고 장비도 샀으니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결국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한 60대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프장 가는 아침마다 한숨이 나와요. 재미없는데 안 가자니 아까워서 억지로 가게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노후일까 싶어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릅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비싼 취미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골프 한 번 가면 하루가 다 갑니다. 자전거, 동호회 모임 가면 반나절이 갑니다.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손주와의 시간,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이런 것들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사는 건가?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요즘 60, 70대들은 용기 있게 선택합니다. 비싼 취미를 과감히 내려놓는 겁니다. 회원권을 팔고 장비를 정리하고 모임에서 나옵니다. 처음엔 허전합니다. 그동안 내 정체성이었던 것들을 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내려놓을 때 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은 발견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요. 바로 걷기입니다.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마법입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과만 마주하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집니다. 허세로 가득했던 삶이 진심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 70대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행복 대신 느끼는 평안을, 비싼 취미 대신 값진 건강을, 남의 시선 대신 내 마음을.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단 하나의 취미.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시고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비결을 얻으실 겁니다. 허세형 취미의 몰락, 보이려는 순간 행복은 멀어진다. 퇴직 후의 삶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 거야. 그 말 속엔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남들 눈에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처음엔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고 골프를 배우고 테니스 라켓을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도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 브랜드 자전거네. 이번엔 무슨 골프장 갔다 왔다더라. 그 모임은 회원권이 얼만데. 나는 그건 좀 부담스러워.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고 비교하다 보면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어느새 피곤한 체면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엔 친구 만나면 웃고 떠들던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됩니다. 이번 달 라운딩 레슨비
옷값까지 하면 또 100만 원이네. 물가가 오르고 수입은 줄고 자녀 결혼이나 손주 돌봄 같은 현실이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이런 허세형 취미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 만든 즐거움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 후 골프에 빠졌던 65세 김성훈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골프 치며 살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1,000만 원이 넘는 회원권을 샀습니다. 매주 필드에 나가고 매달 새로운 클럽을 사고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라운딩 사진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주변의 부러움을 받았죠. 성훈 씨 진짜 여유 있게 사네. 은퇴하고도 저렇게 즐기다니 부럽다. 그런 말들이 그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달쯤 지나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치던 친구 하나가 허리 통증으로 빠져나갔고 또 다른 친구는 비용이 부담된다며 모임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는 혼자서라도 골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필드를 돌며 스코어를 적을 때마다 예전엔 친구들과 농담하며 웃었는데 이젠 혼자 조용히 카트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라운딩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뭔가 남는 게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골프채를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걸까? 그날 저녁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신의 사진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멋진 골프복을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훈 씨는 골프를 그만두진 않았지만 횟수를 확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기로 했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나갔습니다. 집 근처 하천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걷고 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을 깊이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젠 여유가 생겼습니다. 성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골프는 재밌었지만 그건 남에게 보여주는 재미였구나. 걷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건 나를 위한 진짜 시간이구나. 그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걷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100만 원 쓰고도 허전했는데 지금은 한 푼 안 쓰고도 행복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어요. 성훈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요즘 60, 70대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허세로 시작한 취미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지만 진심으로 하는 취미는 나를 살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걷기가 압도적인 이유,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루틴. 요즘 6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몇 걸음 걸었는가? 이 한 문장이 지금 세대의 새로운 자존심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전엔 이번 주엔 몇 라운드 돌았는가가 자랑이었지만 이젠
오늘 몇 걸음 걸었는가가 자랑이 되었습니다. 골프의 클럽이 아니라 스마트워치의 걸음수가 삶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 그 중심에는 걷기가 있습니다. 첫째, 걷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운동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하지만 걷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단한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어디서든 누구와도, 아니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죠. 한강변, 동네 하천길, 아파트, 단지, 산책로 모두가 우리의 체육관입니다. 비싼 회원권도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그게 걷기의 매력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광고도 경쟁도 없습니다. 그저 호흡과 발자국 그리고 계절의 냄새가 있을 뿐이죠. 이 단순한 반복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둘째, 걷기는 혼자서도 함께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할 사람보다 나를 지킬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누군가는 부부가 함께 걷고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건 혼자서도 꾸준히 걷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 처음엔 허전하고 외롭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때 집 밖으로 나가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몸이 조금씩 깨어나고 마음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 10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걷기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혼자 걸으면서 생각척을 정리하고 혼자 걸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 혼자서도 괜찮구나. 셋째, 걷기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무거움입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느낄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걷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걷기만 해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불안이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죠. 심장, 폐, 혈관이 동시에 운동하니 몸 전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기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정신의 운동입니다. 걸으며 생각을 비우면 그동안 쌓인 후회와 걱정이 하나씩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넷째, 걷기는 허세가 아닌 회복입니다. 예전엔 나이 들어 운동한다가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나 꾸준히 걷는다가 자부심입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치지 않아도 스스로의 발로 세상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걷기는 허세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생각을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남이 보는 멋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편안함이 남는 운동이죠. 골프는 돈으로, 걷기는 땀으로. 어느 날 한 60대 러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치는 클럽이 내 레벨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걸은 걸음수가 내 자존심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예전의 허세는 돈으로 사는 자존심이었지만 지금의 꾸준함은 땀으로 쌓는 자존심입니다. 꾸준히 걸으면 신기하게도 사람 관계까지 바뀝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도 걸으셨어요? 이 짧은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직급도 재산도 체면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음 하나로 이어지는 유대감이 있죠. 그게 바로 요즘 60대들의 새로운 인간관계 방식입니다. 걷기 루틴 만들기, 4주 실천표, 1주차 20분 평지 걷기, 내 호흡에 맞춰 천천히,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마음으로 마무리. 2주차 10분 늘리고 가벼운 언덕길 도전,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기. 여기까지 온 나 자신 대단하다. 3주차 빠른 걸음 3분, 느린 걸음 2분, 4세트. 심박수를 올려주면 체지방이 줄고 활력이 생깁니다. 4주차 하루 40분, 마지막 5분은 감사일기 쓰기. 오늘도 걷게 해준 다리에게, 숨쉬게 해준 폐에게, 살아있게 해준 삶에게 감사. 루틴을 4주만 지켜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소음이 잠잠해집니다. 걷기. 그것은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는 시간. 걸음은 인생과 닮았습니다.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잠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걷기의 의미이자 인생의 태도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첫 걸음은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집 앞을 걷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한 루틴이 만든 두 번째 인생의 변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한 번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젊을 때의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 가족 안의 책임, 사회의 시선, 그 틀 안에서 열심히 달려오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를 돌볼 시간은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비로소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걷기를 통해 그 답을 찾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불안이 줄고 눈빛이 잔잔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곤 했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로 넘깁니다. 왜일까요?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발자국과 함께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괜히 서운했네.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그래도 아직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걷기 명상이라는 말이 있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리듬 안에서 마음의 먼지가 하나씩 가라앉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감정이 맑아집니다. 예전엔 돈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평안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우울증을 완화하고 불안을 줄이는데 약물만큼이나 효과적이라고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걷기를 시작한 분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침에 걷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엔 뉴스 보면서 짜증부터 났는데 요즘은 그냥 웃고 넘어가요. 이게 바로 걷기가 주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변화,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한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값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걷기 동호회, 복지관 걷기 모임, 둘레길 친구들, 이들은 서로 직업도 재산도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어집니다. 비 오는 날엔 오늘은 쉬시죠. 날씨가 좋으면 내일 아침 7시 강변 입구에서 봐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정이 쌓이고 위로가 오고 갑니다. 그 안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함께 있음에 따뜻함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사람들과 40분을 걷지만 그 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외롭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큰 돈이 없어도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어주는 사람들.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가꾸는 습관도 걷기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게 됩니다. 어제 안 보였는데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런 작은 관심이 외로운 노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변화, 삶의 의미가 다시 생깁니다. 많은 60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엔 매일 일요일이야. 처음엔 좋지만 한 달이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걷기가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000보 더 걷자. 이번 주엔 저 다리까지 가보자. 이 작은 목표들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목표를 잃은 사람에게 걷기는 희망의 줄입니다. 걸음마다 의미가 생기고 하루마다 자신감이 쌓입니다. 아직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다시 피어나는 것이죠.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잔소리가 줄고 감사가 늘고 조급함 대신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주변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어느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걷기 시작한 뒤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늘 피곤해 보이던 분이 요즘은 웃어요.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가족에게 평화를 전하는 습관이 됩니다. 작은 행동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걷기가 한 달이 되면 300분입니다. 1년이면 3600분 60시간입니다. 60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처음엔 작아 보이는 변화가 나중엔 거대한 전환이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모여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변화,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걷는 사람에게는 다시 꿈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걷기를 하다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걷기 경험을 기록하며 노년의 일기를 써서 책으로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걷기 모임을 직접 만들어 200명이 넘는 회원과 함께 매주 새로운 길을 탐험합니다. 이처럼 걷기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창의가 생기며 그 창의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 무엇을 하려 하냐고 말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걷기 시작하면 인생이 새로 열린다. 이게 요즘 60대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걷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걷기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그 건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65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분도 있고 70세에 등산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모두 걷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할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내 마음은 내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맞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매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걷기의 힘입니다. 루소가 이 말을 한 건 250년도 더 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움직일 때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걸을 때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느끼고 미래를 그립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걷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꾸준함이 품격을 만듭니다. 꾸준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명예는 사라질 수 있지만 꾸준함은 나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매일 걷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자신감이죠.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려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게 낫습니다. 화려함은 사람들을 감탄시키지만 꾸준함은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선택할 건 감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내일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당신의 두 발은 평생을 버텨온 발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수많은 길을 걸어온 발이지요. 이제 그 발을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써주세요. 하루 3,000보라도 괜찮습니다. 그 걸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되찾는 길입니다. 돈이 아닌 땀으로, 허세가 아닌 평온으로,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살아내는 삶으로 오늘 당신이 걷는 이 길 끝에서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걸음 내디뎠다면 그건 이미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숨이 차면 쉬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잠깐이라도 신발을 신어보세요. 10분만 걸어볼까?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걷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들이 전국 곳곳에서 걷고 있습니다. 한강변에서, 동네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들 모두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걷기를 시작하신다면 댓글에 숫자를 하나 적어주세요. 1번은 내일부터 걷기 시작하겠다. 2번은 이미 걷고 있고 계속하겠다. 3번은 주변 사람에게도 걷기를 권하겠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참여가 저에게도 더 유용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용기가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오늘 걸음이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